1960년대 대한민국 흑백 텔레비전조차 귀했던 시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듣는 라디오가 우리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아버지의 손길,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을 줄이려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들,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온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했죠. 그 시절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마치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종환. 1937년 9월 20일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짙어가던 경성에서 태어난 한 아이. 해방의 기쁨과 전쟁의 비극을 모두 겪으며 자란 그 소년이 훗날 한국 라디오의 아버지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린 시절의 이종환은 늘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피난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구해온 낡은 라디오를 끌어안고 들었던 목소리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꿈이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도 저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1962년 3월 여의도 MBC 방송국. 25살의 이종환이 처음으로 라디오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각종 장비들, 머리 위로 늘어진 마이크, 그리고 앞에 놓인 빨간색 ON, AIR 사인. 손에 쥔 원고지가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했던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마이크를 처음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성 체크를 하던 순간, 부조정실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는 선배 엔지니어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켜진 빨간 불과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환입니다. 한국 방송사의 새로운 전설의 첫 페이지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초기의 이종환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가수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머뭇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어딘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마치 이웃집 형이 서툴게나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시 라디오 PD였던 김정수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종환 씨는 다른 DJ들과 뭔가 달랐어요. 기교나 테크닉은 부족할지 몰라도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청취자들이 그 진심을 알아챘던 것 같아요. 1965년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이종환은 새로 들어온 외국 음반을 들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였죠. 곡을 들으며 그는 느꼈습니다. 이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야 해. 당시만 해도 서구 팝 음악은 생소한 장르였습니다. 대부분의 라디오에서는 국내 가요나 트로트만 틀어줬죠. 하지만 이종환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외국 팝송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영국의 4인조 그룹 비틀즈의 Yesterday입니다. 어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아픔을 담을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그의 음악 소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친구가 옆에 앉아서 속삭이듯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곡에 담긴 감정, 가사의 의미, 때로는 작곡가의 배경까지. 3분짜리 팝송 하나가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강미영 씨, 현재 73세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레코드는 꿈도 못 꿨어요. 오직 이종환 DJ의 방송을 통해서만 그런 멋진 음악들을 들을 수 있었죠.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싶다고. 1967년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를 처음 전파에 태웠을 때의 일화는 지금도 방송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당시 방송국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상한 외국 노래만 틀어주지 말고 우리 가요를 틀어달라. 하지만 더 많은 전화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종환은 확신했습니다. 좋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1973년 10월 15일 밤 11시 MBC 라디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라디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잠시 내려놓고 음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라디오 다이어리 MBC에 맞춰졌습니다. 공장의 야간 근무자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신혼부부의 자취방, 혼자 사는 청춘들의 고시텔, 어둠이 내린 모든 곳에서 이종환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죠. 특히 그의 진가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줄 때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자나 이메일이 없었어요. 모든 사연은 손편지였습니다. 방송국 우편함에는 매일 수백 통의 편지가 쌓였죠. 1975년 겨울,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편지였어요.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작년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매일 밤 이 방송을 들으며 힘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있다. 이종환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 하나만 들려주세요. 이종환은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아드님, 어머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틀어준 곡은 조용필의 고추잠자리였습니다. 곡이 끝나고 나서 방송국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위로와 격려의 전화가 쏟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종환이 만든 라디오 공동체였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죠. 1979년 어느 봄날, 방송 중에 일어난 일화는 지금도 방송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연을 읽고 있던 이종환은 갑자기 편지 한 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편지였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이종환 아저씨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민수예요. 우리 아빠가 아프서 병원에 갔는데 언제 집에 올지 몰라요. 엄마는 맨날 울고 누나는 학교도 안 가고 이래요. 저는 무서워요.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종환은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방송 부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청취자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민수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어른스럽구나. 무서워하지 마. 아빠는 분명히 나아서 집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민수가 엄마와 누나를 잘 도와주렴. 아저씨가 매일 밤 여기 있을 테니까 무서우면 라디오를 켜놓고 자도 돼. 그리고는 동료 과수원기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국에는 전국에서 민수네 가족을 위한 위로와 도움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며칠 후 다시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집에 왔어요. 아직 많이 아프시지만 집에 있어요. 아저씨가 들려주신 노래를 아빠한테도 들려줬어요. 아빠도 좋아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종환은 그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민수야,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도 너무 기뻐.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렴. 이것이 바로 이종환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의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 진심이 전파를 타고 전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1980년대 중반, 방송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세련된 DJ들이 등장했고 방송 스타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이종환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시대는 가는 것 같아. 젊은 친구들이 더 세련되고 재미있게 방송하더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방송을 들으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세련됨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종환은 결심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1985년 그는 별이 빛나는 밤의 메인 진행자 자리를 이문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는 날 마지막 방송에서 이종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밤을 이문세라는 훌륭한 후배가 함께 해줄 겁니다. 저보다 훨씬 젊고 재능 있는 친구예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문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자리를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종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문세야. 라디오 DJ는 화려한 기술이나 유창한 말솜씨가 전부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야. 청취자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돼. 이문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이종환 선배님은 제게 방송 기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이크 너머에 있는 청취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이종환 선배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죠. 배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이종환의 가르침을 받았던 후배 중 하나였어요. 선배님께서는 라디오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방송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종환은 메인 진행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방송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종환의 음악살롱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를 사랑하는 청취자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2001년 9월 어느 날 이종환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그리고 계속되는 마른 기침.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도 자꾸 기침이 나와서 마이크를 끄고 물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죠.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이종환.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CT,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2001년 10월 15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폐암 3기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이종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어요. 40년 넘게 매일 방송국으로 향하던 그 길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결과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마나 남았다고 하셨어요? 의사는 명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이종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라디오 인생을 떠올렸어요. 첫 방송 때의 떨림, 청취자들과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당연히 방송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빠, 이제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방송은 그만두고. 하지만 이종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청취자들과의 약속도 있고 마지막까지 마이크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2회씩 병원에 가서 독한 약물을 몸에 넣는 일. 치료 후에는 온몸이 나른하고 메스꺼웠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종환은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받는 날을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방송국에 나왔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젊은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종환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끔씩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소리, 기침을 참으려 애쓰는 기색. 2002년 1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종환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졌고 방송 부스까지 가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했어요. 방송국 동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선배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배님 성격상 쉽게 그만두실 분이 아니잖아. 결국 방송국 국장이 직접 이종환을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몸이 좋아지시면 다시. 이종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40년을 함께해준 청취자들에게. 2002년 2월 초, 이종환은 마지막 방송 일정을 잡았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90분간의 특별 생방송이었어요. 그 주간 내내 이종환은 마지막 방송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40년 방송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90분이나 혼자서. 괜찮아요.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야죠. 2월 24일 아침, 이종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고 가장 좋아하는 정장을 입었어요. 마지막 방송이니까 단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방송국에 도착한 이종환을 본 동료들은 모두 울먹였습니다. 야윈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지가 있었어요. 방송 부스에 들어가 마이크 앞에 앉은 이종환, 평생을 함께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빨간 ON AIR 사인이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첫 마디부터 다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40년을 관통하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국의 청취자들이 라디오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현실로 다가왔죠. 지난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떨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여러분과 함께할 줄 몰랐어요. 말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침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많은 편지들 하나하나가 모두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힘을 얻었어요. 90분 동안 이종환은 자신의 인생과 함께한 음악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비틀즈의 Yesterday였습니다. 1965년 처음 이 곡을 들려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젊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했었죠. 두 번째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였어요.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 정말 아름다웠죠. 저도 여러분께 이런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곡이 흘러나올 때마다 이종환의 추억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 방송 말미가 다가왔습니다. 이종환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어요.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음악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송 부스 밖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또다시 침묵. 이종환은 마지막 말을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4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종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죠. 방송에서는 음악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말없는 선율이 그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이종환은 한참 동안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방송 부스 문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그날 밤부터 이종환의 몸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송을 끝낸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 쓴 것일까요? 2002년 3월 5일 이종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병상을 지켰어요. 3월 8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눈을 뜨면 가족들을 알아봤어요. 3월 9일 밤 이종환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마지막 방송 후 정확히 2주 만이었습니다. 이종환의 부부가 전해지자 방송가는 물론 전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의 방송을 들으며 살아온 수많은 일반인들이 조문을 왔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환 선생님, 방송 듣고 시집살이 힘든 걸 버텼어요. 정말 가족 같은 분이셨는데. 50대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할 때 매일 밤 들었던 그 목소리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문세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선배님은 우리에게 라디오가 단순한 방송 매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청취자들을 생각하셨던 그 마음,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배철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종환 선배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라디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배님이 보여주신 진정성과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특히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이종환 정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 책임감,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프로 정신이었죠. 2002년 그 마지막 방송에서 했던 말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그 목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지금 외롭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음악이 되어줄 겁니다. 40년 전 젊은 DJ가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목소리는 언제나 필요하니까요. 이종환, 그는 마이크 뒤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환입니다.